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두 강의를 통해서, 생산비 보장, 배무파당, 단매시양, 그 8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얼마인지를 구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그 큰 틀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가 없어서 예상 문제 두 문제를 풀어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죠? 근데 그 문제가 우리 그 현재 손해평가사 출제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상향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에 문제를 풀 때는 산식을 떠올리지 않고도 어떻게 하니까 그냥 풀렸죠? 그렇죠. 예. 그 피해 면적 비율이 얼마인지 그걸 파악하고 그 피해 면적에서 과연 얼마나 피해가 났나 요거만 딱 따져서 주어진 데이터로 풀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질문에 대한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제가 두 강의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생산비 보장 방식의 품목은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 그걸 갖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제가 두 강의로 했느냐? 앞으로 배울 오늘 배울 고추, 브로콜리도 마찬가지고 시설작물, 버섯작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그냥 배울 게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 두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죠. 그죠? 그 조그마한 차이를 뭡니까? 강의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고추하고 브로콜리에 대해서 손해조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손해조사 방법이라는 거는 똑같다라고 그랬죠. 거의 똑같아요. 예, 그 차이점이 뭔가, 예, 그것만 우리가 깨우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보장 생산비라는 거, 배무파당 단매시장 제일 첫 아마 뭡니까 슬라이드가 보장 생산비가 어떻고 보험 가액이 어떻고 예, 보험 가액 금액이 어떤 거다 예, 해갖고 그걸 미리 안내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만이 뭡니까 쉽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놓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큰 틀을 제가 이렇게 꼭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장 생산비라는 게 뭐냐면 다음 강의에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강의는 사실 손해조사 방법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 간단하게만 그냥 살펴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보장 생산비가 무엇인가 예,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고추 브로콜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바로 경과 비율을 산출하는 거예요. 예, 경과 비율. 예, 산식에 경과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과 비율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걸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산식을 외우니까 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수학회 전에 사고 난 경우 하면 산식 쓰라면 저 못 써요. 예, 못 쓰는데 그냥 다 이게 풀린다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공부 혹시 2차 공부 해보신 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산식을 외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하면 금방 이렇게 쉽게 막 술술 국민교육 현장 나오듯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산식을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떠올리면서 시험 문제를 풀면 벌써 시간이 늦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산식 떠올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 보면 그대로 그냥 보고 요렇게 나왔구나. 예,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좀 사진도 넣고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장 생산비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보장 생산비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의미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산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우치고 산식을 외우지 않아도 그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품목이 고추하고 브로콜리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고추하고 브로콜리도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죠. 생산비 보장 품목이니까. 단지 고추는 병충해를 더 보장해준다. 그거 하나만 더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고추나 브로콜리나 모두, 그 두 개 품목 모두 사실 정식을, 하거든요. 예. 어떤 작물은 파종을 해갖고, 그 정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해서 수확하는 그런 품목이 있고, 그쵸? 예. 그리고 어떤 품목은 파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게 해갖고, 육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작하는 곳에 정식을 해갖고 그렇게 작물을 키우는 그런 품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식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더 이렇게 힘든데, 그죠? 슉 뿌려놓고 그냥 그대로 재배해서 수확하면 좋을 텐데, 정식해야만이 더 뭐죠? 예,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재배 강의할 때 항상 다른 거 여러분들 떠올리지 마시고, 그죠?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할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라 그랬죠.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뭡니까? 내용이죠. 전문적인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안내도 드렸지만은 이렇게 하여튼 그 고추는 정식을 합니다. 정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고추가 익은 다음에 다 익으면 이렇게 수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추를 이렇게 재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뭡니까? 딱 한 방에 우리가 보장생산비, 제가 그 배무파단 단매시장 할 때 예로 들었죠? 1,000만 원,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여러분들께 쉽게 같이 강의를 할 때는 떨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한 방에 다 투입되느냐? 예, 파종할 때 1,000만 원이 투입되냐? 아니죠. 파종할 때는 이렇게 씨앗, 종묘비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도, 만약에 토지를 임차했으면 임차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죠? 또 육물을 직접 이렇게, 뭡니까? 해가지고 정식할 수도 있어요. 그죠? 크게 이렇게, 뭡니까? 고추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직접 이렇게 육묘에다가 그 다음에 정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고추 농사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또 육묘에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비용이 더 비싸니까 도리어 뭡니까? 전문적으로 육묘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업체에다가 가서 구입을 하겠죠. 야, 우리가 천주만 줘 해갖고 천주를 여기다 심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천주에 대한 것을 또 이제 살려면 그런 위탁 영농비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보면 멀칭 있죠? 예, 1과목에 인수 제한사항이 나옵니다. 고추는 멀칭 재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인수를 안 해요. 예, 이 멀칭이 해야만이 고추가 잘 자라지, 이 멀칭, 이 비닐을 씌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추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칭 재배한 농지만 인수를 받고 멀칭 재배를 하지 않으면 인수를 안 받는 게 그런 것도 이제 일과목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꾸 이제 지식이 쌓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식을 해요. 정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배해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식할 때도 이런 비닐값 같은 거 들어갈 거고, 그죠? 또 이렇게 또 재배할 때는 또 뭐죠? 농약도 뿌리고 또 아이고 질소가 좀 부족하네 하면 질소 비료도 뿌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비료비도 들어갈 거고, 또 수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손이 부족하면은 또 야, 개똥이 인마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일해줘. 그러면 하루 일당 한 15만 원 쳐서 좀 이렇게 줄 테니까 해갖고 뭡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또 그렇게 또 뭡니까? 일 좀 도와줘 이러면은 또 그 인건비도 나갈 거고, 그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께서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비용이 나간다 하는 거예요. 비용이 나가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종할 때 350만 원 들어가고 육묘할 때 45만 원 들어가고 정식할 때까지가 100만 원이 들어갔다. 예. 그리고 뭡니까? 재배할 때 한 505만 원이 들어갔다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350, 395, 495? 그렇죠. 1,000만 원. 예, 예. 여기까지가 딱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요걸 갖고 보장생산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배무파당 단매시장 할 때, 보장생산비를 간단하게 언급드릴 때 뭘로 기준한다 그랬죠? 예, 표준생산비를 기초로 해갖고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표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는데, 이 표준생산비라는 실질적으로 수확할 때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도 포함해가지고, 산정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죠. 예, 수확기에 들어간 투입된 비용도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수확 종료 시까지 투입된 비용이 표준생산비고, 그런데 이제 우리 농작물 계보험의 생산비 보장 품목은 이렇게 수확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뭡니까? 아유, 그거까지는 이제 부담하긴 좀 어렵다 해가지고, 어떻게죠? 수학 직전까지 뭡니까? 투입된 비용을 해준다 하고, 뭡니까? 그 농작물 재보험을 중에서도 생산비 보장 품목은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생산비가 바로 1,000만 원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 이제 그 깨달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그 2차 공부 처음 하시면 아마 뭐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요. 그리고 막 소수점 작년에만 하더라도 50몇 점, 저는 이제 암기가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걸 벌써 저 까먹잖아요, 제가.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해갖고 달달 외워갖고 시험장까지 그게 둘둘 나오겠습니까? 예, 제가 강사인데도 까먹어요. 제가 강사인데도 뭔 얘기인지 알죠? 막말로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한테 저 많이 압니다 하려면 그거 메모해놨다가 아이 작년에는 이 몇 프로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저는 머리가 나쁘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그 작년에 했던 건 제가 강의를 했죠. 작년에. 벌써 까먹었어요. 금년에는 49.5%로 이제 여러분께서 시험 볼 때는 49.5%로 시험을 본다고요. 그쵸? 예.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기억하기 어렵다 보니까 뭡니까? 정말 시험 나올 거 그러니까 저는 벌써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순간에 이 49.5%가 안 되니까 기억을 못 할 수 있으니까 혼란을 도려 방지하는 의미도 있겠죠. 제가 지난해는 몇 프로였는데 하면 또 이거 그또 괜히 또 연상할까 봐. 그렇죠? 그런 거 과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험 보실 때 필요한 지식만 딱 아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과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49.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49.5%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깨우치신 분들 딱 보이시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는 게 뭐냐면, 예, 파종할 때 들어간 비용, 육묘할 때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정식할 때 들어간 비용 있죠. 요까지 다 합치면 495만 원이 돼요. 495만 원. 그죠? 이 495만 원은 무조건 넣고, 예. 수학 개시 전에 만약에 사고 났어. 예, 정식, 전에 사고가 났어. 하면, 요럴 때까지 사고가 났어. 하면 무조건 넣고 어떻다? 예. 야, 이만쯤은 투입된 거잖아요. 벌써 투입됐잖아요. 그쵸? 정시까지. 이것이 495만 원 투입됐어. 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요까지는. 그러니까 1대 사고 나건, 파종 직후에 사고 나건, 육묘 때 사고 나건, 이런 것과 그런 것 안 따지겠다 이거예요. 무조건 놓고 495만 원을, 뭡니까? 인정해 주겠다. 1,000만 원 중에서. 예. 얼마나 투입됐나를 우리가 산정해서 그 투입된 비용에서 얼마나 피해됐는지를 파악해서 보험금 지급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요전에 정식 전에 사고 난 것은 무조건 넣고 495만 원을 예,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갖고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거의 한 반 정도, 한 1,000만 원이 투입되면 495만 원이니까 거의 반 정도를 인정해 주죠. 작년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500만 원 넘게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야,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야, 자꾸 야금야금 줄이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줄이는 거를 사실 매년 외워가면서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참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큰 보험이라는 게 어떤가, 손해보험이 어떤 거고, 손해조사는 어떻게 하고,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그 틀을 뭡니까, 문제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묻는다는 게 좀 이렇게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뭡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외운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나마, 그래도, 야, 몇 프로인지는 어림잡아, 야, 어느 정도 되더라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금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9.5%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요 때까지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정식 이후부터 이제 계속 재배를 하겠죠. 재배 중에 만약에 사고가 났어. 예. 요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 해놨죠. 표준 생장일수 100일. 여기 돼 있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고추가 2년 만에 그 고추가 수확되고 그러지 않겠죠. 정식을 딱 하고 나면, 예, 이렇게 해서 딱 모종을 옮기다 심잖아요. 심으면, 뭡니까? 표준적으로, 예, 수확할 때까지가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 100일이더라. 예. 이거 나름대로 그 뭡니까? 계속 쉽게 말해서 뭡니까? 토마토를 심으면 어느 정도 만에 수확되고 이런 게 다 뭡니까?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니까 100일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 그러니까 요까지를 보장해 주는데, 그죠? 예, 요게, 예. 100일째, 예, 요 100일이 걸려요. 100일이 걸리는데, 만약에 정식한 다음에, 요렇게 이제 정식했어요. 열심히 땀 흘려갖고 정식했는데, 10일 만에 사고 났어. 10일 만에. 10일 만에 사고 나면은, 요 10일 만에 사고 난 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암산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100일 중에 얼마가 남았어요? 지금 505만 원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요 때부터 요까지가 505만 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100일 중에서 10일 만에 사고 났다. 그러면 10일 동안에 얼마나 투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505만 원의 10%인 50만 5천 원이 투입됐겠죠. 10일 동안에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요 10일치. 그러니까 요 50만 5천 원어치 하고 만 10일 만에 사고 났다면 요전에는 무조건 놓고 뭡니까? 그거 다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정식 전에부터는. 그죠? 그것이 얼마요? 495만 원 딱 더해버리면은 얼마가 됩니까? 제가, 갑자기 제가, 409,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495만 원. 왜? 플러스, 여기가 이제 10일이니까, 505만 원이니까 50만 5천 원이에요. 단시, 100, 1000만, 10만 원 하면은, 그렇죠. 545만 5천 원이 딱 투입된 시점에서 사고 났구나. 요거예요. 요거. 그죠? 예. 바로 그게 뭐다? 경과비율이더라. 그러니까 이 545만 5천 원이란 의미가 뭐냐면 1000만 원 중에서 지금 보장생산비가 예정된 것이 수확기까지 요럴 때까지 수확기 전까지 투입된 비용이 1000만 원 중에서 현재 정식된 지 딱 10일 만에 사고 났다면은 얼마가 투입됐나? 그것이 545만 5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00만 원 중에서 비율이 몇 프로가 지금 투입됐죠? 54.5%.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산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요것을 이제 경과비율을 산출해야만이 피해를 우리가 보험금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하니까 딱 쉽게 나오죠. 이게 54.5%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께서 사고 이틀을 딱 그냥 가지셔야 돼요. 이런 걸 한계를 공부할 때 정확하게 왜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되면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사고를 통해서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끔씩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뭡니까? 같이 여기서 이렇게 습득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만 더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49.5%잖아요. 그쵸? 49.5%죠? 예, 산식이 만들어진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 가면 그 산식 당연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합니다. 그쵸? 당연하게 안내드려요. 안내드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귀중한 시간을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는데 지금 시간을 많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때까지 49.5%가 투입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100일 중에서 표준생장에서 수확할 때까지가 100일 정도 걸리는데 정식부터 10일 만에 사고 났어. 그러면은 몇 프로가 뭡니까? 경과됐죠? 100일 중에서는 10%가 경과됐잖아요. 그쵸? 예, 10%. 그러면 어떤 분들은 49.5 플러스 10% 이렇게 또 생각했고, 그러면 59.5%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손해보험금 같은 데 가면요. 수확 전 사고 피해를 따르고 하고 수확 개시 후 사고 피해를 따르고 해요. 감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다 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 산식 못 외워요. 선생님들. 못 외운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껌딱지같이 풀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뭐냐 하면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해봤으면 알지만 그 산식들도 다 외운다고 해서 쉽게 딱 문제 보면 술술술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 풀린 대로 풀어갖고 뭡니까? 금년에 8월 30일 날 가서 시험장 가서 술술술 써가지고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자신 있다는 분들은 제 강의
들을 이유가 없죠. 그쵸? 예, 들을 이유가 없고, 예, 제 의견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야, 진짜 정말 내가 시간 안에, 시험 한번 보신 분들은 딱 느낄 겁니다. 야,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해. 다른 것보다, 야, 내가 공부가 부족했나 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야, 진짜 이거 2차 시험은, 예, 많이 알아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지를 못하겠구나. 이게 더 크게 와닿을 겁니다. 그쵸? 예, 그런데 산식을 공부를 해갖고 그대로 술술 풀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상생활에 이렇게 해서 59.5%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10%가 진행된 것은 100일 중에 10%는 분명히 10%죠. 근데 그 10%가 무엇에 10%가 지면제 10%가 진행이 됐죠? 요 바로 505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에 10%가 아니라 요 남아있는, 예, 이거는 벌써 다 이거 계산됐잖아요. 계산돼서, 예, 495만 원 인정해줄게 해놓고 플러스 얼마, 요 때부터 요까지 투입된 비용만 지금 더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05만 원에 10%니까 50만 5천 원이 더 플러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산식을 준비기 생산, 계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계수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 그거 이렇게 또 올리면서 시험장에서 땀을 삐질 흘리면서 하면은 이거 하나 푼다고 해서 본금 구해요? 아니죠. 피해를 구해야 되죠. 예. 그죠? 예. 피해를 구하려면은 피해 비율, 손해정도 비율 또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손해정도 비율 같은 거 뚝뚝 주면 그대로 피해를 나지만 또 손해정도 비율이 또 데이터만 줘놓고 구하라 그러면 또 그것도 시간 또 땀을 삐질 흘리면서 또 손해정도 비율이 얼마인가 또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피해율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왜 아까 전에 분명히 제가 계산기를 눌렀을 때 지금 아직도 있어요. 545만 5천 원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몇 프로가 더 된 거예요. 이걸로 따지면 5.05%만 더 플러스 된 겁니다. 그쵸? 왜 그런가 하면 잘 봐보세요. 여기서 505만 원의 10%는 50만 5천 원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 50만 5천 원은 결국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5.05%잖아요. 1000만 원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 1000만 원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49.5% 플러스 뭐가 되죠? 5.05%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54.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식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능한 한 풀어드리고 야, 이 구조가 이런 거니까 이해만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산식 풀어드리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 플러스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 요 49.5가 준비기 생산비 개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반대로 암산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50.5%인 거예요. 그죠? 505 곱하기 10%가 되는 겁니다. 505 곱하기 10%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0.05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50.5%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에 별 내용을 여기 지금 풀어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바로 경과비율이라는 것이 진짜 이 1000만 원이 계정되어 있는 데서 사고 난 시점에서 얼마나 보상 생산비가 투입됐을까? 그걸 결국은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예요? 10일째 투입됐을 때는 10%지만 만약에 30일째 여기 사고 났어. 그러면은 얼마가 투입됐죠? 505만 원 곱하기 30%가 투입된 거예요. 그쵸? 그것이 결국 뭐죠? 예, 그만큼 더 비용이 투입됐다는 얘기죠.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중에서 경과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10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지금 투입됐느냐, 1000만 원 중에서 얼마의 비용이 투입됐나 하는 것을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 꼭 여러분께서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이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뺐어요. 왜냐면 고추하고 시설 작물, 버섯 작물은 무조건 넣고 이거. 다 이거거든요. 이제, 배무파당 단매시장에서 덜 해야 될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할 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마음먹고 그 시간에 강의 시간 전부가 다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산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꼭 요거 다시 한번 강의 한번 이렇게 되돌리기 해서 들어보셔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조사를 이제 하면은, 배무파당 담배시장도 뭡니까? 생산비 보장이고, 예, 고추 브로콜리도 생산비를 보장해주니까 똑같아요. 단지 이제 차이점이 뭐냐? 그거만 이제 딱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쵸? 안 그러면 제가, 같이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말라고, 배무파당 담배시장하고 고추 브로콜리를 따로 구분해서 하겠어요. 그죠? 동일한 것은 조사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골자 조사할 때는 배무파당 담배시장은 사골자 조사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이론서에 돼 있을지 몰라도 그죠? 예, 뭡니까?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들은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그 피해 면적 중에서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는 거. 요게 결국 뭡니까?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요걸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요거는 피해율을 산정하는 거고 요 사골조 조사는 결국 뭐였다? 아하, 바로 앞에서 얘기한 뭐죠? 투입된 그 날짜에 따라서 경과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 20분 동안 떠든 거예요. 그렇죠? 이 경과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고일자가 조사를 한 거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일자가 앞에 있으면 그마침 투입된 비용이 적을 거고 저 뒤에 수학기 바로 하루 전에까지 되면 대충 암산을 해도 대충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쪽 99%가 경과비율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배무파당 담배시장은 결국 뭐다? 사고가 뭐 쉽게 말해서 씨 뿌린 다음에 사고 나건 어떠건 상관없이 어떻게 되죠? 보장생산비를? 그렇죠. 잘하셨어요. 100% 인정해 주니까 그 뭡니까? 배무파당 담배시장은 뭐죠? 비록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이지만 경과비율이 없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골자 조사하는 게 없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사골자가 이제 고추 브로콜리의 시설 작물, 버섯 작물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배무파당 담배시장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배무파당 담배시장은 수확 직전에 가서 딱 한 번 가서 조사해서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조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추 브로콜리는 보험 사고 발생 시마다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나가서 이거 사고 났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갈게요 해갖고 그냥 그대로 갔어. 어이구 이마침 피해됐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하면서 즉시 피해를 조사해가지고 보험금을 뭡니까 손해조사가 완료돼서 보험금 지급되는 보험금을 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약간에는 7일 이내입니다. 상법보험편은 어떻게 되죠? 예, 그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경우는 10일 이내라고 하지만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대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뭐죠? 예, 아무리 상법보험이 10일 이내 지급하라 하더라도 더 우선시되는 거는 약간의 만약에 뭐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은 이제 계약자 또 한테 불이익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바꾸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10일보다 더 빠른 7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보험금을 이거 300만 원 지급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계약자한테 300만 원을 딱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또 사고 났어. 그러면 또 아이고 또 사고 나셨어요 하면서 또 가서 또 조사를 한다고요. 조사해갖고 아이고 이번에 또 이쪽에 또 이런 피해가 있었네요 해갖고 또 조사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마다 조사를 나가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도는 어떻게 되냐? 보험 가입 항상 뭡니까? 제가 다음 시설물 쪽 가면 이제 그 손해 보험이란 어떤 건가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맥을 짚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과정이 생산비 그다음에 시설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큰 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하나하나 배워야만이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해봐. 볼 때는 알고 들을 때는 알지만 돌아서면 또 깜깜해지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비록 실력 따지기가 아니지만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깨진 독 고치기 막 이렇게 안내 드렸을 때 여러분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 그쵸? 또 진짜 그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손해보험의 원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설물 쪽에 가면 첫 강의 때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어떠냐면 보험 가입금액 이상은 절대로 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막 1,000만 원 가입했는데 처음에 300만 원 타고 그 다음에 500만 원 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뭐 나더라도 그 이상 날 리가 없겠죠. 보험가액 이상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뭡니까? 남아있는 건 얼마죠? 200만 원. 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일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일자를 어떻게 뭡니까? 정하는지,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괜히 여기다 노랑 바탕 칠해놓고, 막, 빨갛게 해는 빨간 걸 사실 칠하거든요. 여기도 원래 빨간 거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다 빨가버리면 도리어 검은색보다 빨간색이 더 많으면 도리어 검은색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줄여야지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빨갛게 좀 도배가 됐어요. 자,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고일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표준 생략일수가 100일인데, 예, 그 10일째 사고 났어. 그 10일을 어떻게 정하냐 이거예요. 그 10일을. 그쵸? 왜냐면은 이렇게 뭐 가뭄이라든지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딱 하루만 폭염하고 끝나거나, 딱 하루만 가뭄이 피해가 있거나, 딱 하루만 뭐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이러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연속적인 계속 재해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일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끝나는 날. 그러니까 보험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만이 사고일자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투입된 비용은 많으니까 그마침 어떻게 되죠? 보장생산비, 즉 경과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경과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마침 뭡니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무파당 단매시황은 경과비율이 뭐라고 했죠? 1 아셨죠? 그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100% 인정해준다. 투입된 비용 1000만 원 보험 들었으면 1000만 원 모두 다 투입된 걸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30% 피해됐어? 그러면 300만 원 피해됐네? 이걸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고, 고추, 브로콜리, 시설작물, 버섯작물은 1000만 원 투입됐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투입된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서 사고 났으니까 요거는 72%가 지금 투입됐네? 720만 원? 그 720만 원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난 날을 산정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10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그죠? 딸랑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과비율, 요거 한 개만 더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재해가 끝나는 날로 한다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났죠. 만약에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제 재해가 이제 막 쉽게 말해서 폭염이 계속 도는 중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조사한 날을 사고일자로 해버린다고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뭡니까?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상법보험편은 대부분 임의규정이고, 임의규정은 어떻죠?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이 원칙이 맞아요.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뭡니까? 정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놓고 그것을 다 인정해 주냐? 아닙니다. 왜냐면은, 보험회사하고, 계약자는 누가 법을 잘 알아요? 당연하게 보험회사가 잘 알잖아요. 상대적인 약자가 계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약관은 무효다라고 해놓은 것이 뭡니까? 상대적 강행벽부 해갖고 상법보험편 총칙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에.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 의미로 따지면은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10회 문제 풀면서도 우리 민낯을 드러내는 거다. 농작물 재해보험. 그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론서에 우리는 나와 있는 대로 풀어야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한대요. 조사가 이루어진다. 끝나는 날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조사 가서 빨리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죠? 보장생산비를 적게 지급해서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그래도 뭡니까? 이게 막건 틀리거든. 일단은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셨죠? 시험장 가서 이게 틀렸습니다. 저거 봐봐야 아무도 뭡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진 날 하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해당재 있죠. 같은 재. 만약에 병충해 피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병충해 또 병충해 또 왔어요. 그 병충해가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했어요. 또 그런 거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아마 그 10회 그 물음 3번 문제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뭐 보험금이 보험금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쓰세요.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문제를 쉽게 이제 풀 수 있지. 옛날처럼 뭐 단순 암기식으로 갈로치기 갖고 태양광을 묶거나 그런 이제 출기원들은 이제 뭡니까?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원으로 선정도 안 해요. 진짜 제가 볼 땐 자질이 제가 볼 땐 초등학교나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조금은 그래도 정말 손해평가사를 자격이 되나 안 되나를 평가하려면 적어도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지식은 있는지, 그렇죠? 이런 구조를 아는지 그런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골제가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나오는 거지. 쓸데기 없는 거, 태양광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왜 중요해? 이 경과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골제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쵸?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지난해 강의 때도 이렇게 또 막 형광펜 해갖고 또 이렇게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정도 비율 똑같아요. 예, 배무파당 단매시장도 어떻게 되죠? 2468장. 그죠? 여기 손해정도 비율표에 따라 2468장. 그죠? 지난 시간, 제가 배무파당 단매시장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피해가 없거나 보상한 제2의 원인으로 면적 타작물은 정상으로 보내. 이것도 봤죠? 예, 그래서 제가 피해 면적을 구하는 것이 오직 뭐다? 피해 면적이라는 것은 보상하는 죄로 피해가 발생한 면적을 피해 면적이라고 한다. 그쵸? 예, 병충해로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원래는 피해 면적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고추는 뭐죠? 병충해를 보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죄니까 여기는 병충해로 피해를 입은 것도 피해 면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그냥 문헌 그대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똑같이 병충해를 입었어도 어떤 품목에서는 어떻게 되죠? 보상하지 않는 죄가 돼갖고 그런 피해 면적이 빼버리고, 그러니까 즉 피해가 아니니까 피해를 내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빼버리는 거고, 고추는 병충해를 보상을 해주니까 병충해를 피해에 대해서 피해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피해 면적에 포함시켜가지고 피해를 구할 때 업시켜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단순하게 그냥 병충해 또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그죠? 어떻게 바라보면 어떤 때는 보상하지 않는 면적이 됐다가 어떤 쪽에서 보면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 면적이 된다 하는 거 꼭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사님 날쌘더리 그런 얘기도 사실 강의 중에 전혀 3.5% 빠지는 얘기 같은지는 몰라도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강조했듯이 피해 면적, 계속 피해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그 중에서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대부분 뭐죠? 예, 배무파당 단매시장은 대부분 이렇게 구를 셀 수 있으면 이렇게 10구 하나 둘 셋 넷 10구 요걸 갖고 한 구간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브로콜리도 똑같아요. 그쵸? 똑같은데, 고추 같은 경우는 한 일항이 있으면 일항 전체를, 표본 일항별로 손해정도 비율을 조사한다 하는 게 조금 더 특징이죠. 그쵸? 표본 일항별. 그쵸? 예, 요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손해조사 이렇게 갈로치기 나오고, 요 정도가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수많은 내용 중에서 갈로치기 문제, 5점짜리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론서를 큰 토시한 게 안 빼고 다 공부한다? 비효율적이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탁탁 언급드리는 겁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만 딱 달라요. 예. 생산비 보장은 다 피해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표본 일항수를 선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하고 하는데, 예, 브로콜리만 실제 경작 면적. 요거는 전 품목에서 실제 경작 면적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거는 딱 브로콜리밖에요. 원래 이제 표본 구간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적종 사과수라든지 논작물, 밭작물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거기서 이제 주품목이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지만은 수확감소 보장 품목은 이렇게 표본 구간을 이렇게 표본 구간이라 그러거든요. 예, 표본 구간을 어떻게 선정하냐면은 논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 면적, 실제 경작 면적이 아니고 조사 대상 되는 그 면적
이게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야 그럼 몇 구간으로 선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과수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인가? 예,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그 조사된 주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표본 주수를 산정해요. 예, 그리고 지금 생산비는 그 뭡니까 배무파당 단매시장부터 지금 고추까지는 다 뭐죠? 예, 피해 면적이 얼마인가? 요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야 그 피해 면적이 이만큼이니까 여기는 표본 구간을 4구간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겠죠, 그죠? 그럼 4구간을 하는지 5구간을 하는지는 저 뒤에 1호수 뒤에 보면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저가전종합 사가수 관련해서 딱 한 번 이제 그걸로 이제 그 뭡니까 표본주가 몇 주인가 그걸 산정하도록 문제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머지는 일절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뭐 어디서 나오겠어요. 논작물, 밭작물 정도 그죠? 그래도 대표 품목이 사과배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논밭작물로 따지면은 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벼 정도로 해가지고 표본구간 만약에 면적이 이만큼이면 어떻게 조사상 면적이 몇 스퀘어미터야? 그러면 어떻게 몇 구간을 표본구간을 해야 되는가? 그 정도를 아느냐 모르냐를 물을 겁니다.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다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72개 품목 전부 다 어떻게 표본구간을 그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하다못해 어떤 거는 실제 경제 면적에 따라서 하고 막 다 다르고 하는데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뭡니까 관가하셔도 돼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큰 틀, 이제 그 적정사과수하고 논밭작물 정도만 가발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게 하여튼 요게 딱 하나 이제 요 실제 경장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를 선정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뭡니까 공부를 막 이렇게 하셔도 그냥 뭐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감각이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요 브로콜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거 혹시 또 이제 또 가로치기 문제라든가 그런 거 대비해서 뭡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형박당 쳐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무조건 놓고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아셨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19 정도도 똑같고 그죠? 일반 배무파당 단매시장 대부분 19를 갖고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 손해정도 비율 조사할 때 그리고 손해정도 비율은 대부분 고추든 배무파당 단매시장이든 다 뭐였죠? 2468장으로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20%냐, 40%냐, 그쵸? 그리고 심도가 만약에, 뭐 50%다. 그러면 손해정도 비율 60%로 잡는다. 그런 것들은 다 배무파당 단매시장에서 다 공부를 했고,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2468장으로 하지 않고, 58장, 이렇게 피해를 조사를 해요. 20%, 40% 이런 것은 뭡니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20% 됐다. 그런 거는 피해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도리어 반대적으로만. 야, 그러면 20% 피해라는, 야, 그 피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브로콜리만 요렇다 하는 정도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 야 브로콜리는 야 58장이고 나머지는 2468장이야 뭐 이렇게까지 왜 공부 안 하셔도 되냐면 시험 문제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 주잖아요. 왜 당연하게 브로콜리를 만약에 뭡니까 손해정도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주지 않으면 데이터를 줄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줄 때는 50%형이 몇 개고 80%형이 몇 개고 주지 20%형이 몇 개고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 갖고 풀기 때문에 참 50%형으로 한다 뭐 이렇게까지 뭐 완벽하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자꾸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계산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산형 문제 풀 때는 반드시 50%형, 80%형, 100%형으로 딱 준다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지난 강의에서 뭐죠? 평균 손해정도 비율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계산해 봤죠? 예, 시간 내에서 그죠?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오늘 조금 이렇게 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오늘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고추 브로콜리는 배무파당 단매시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과 날 때마다 가서 조사를 한다 하는 게 좀 이제 차이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더 큰 차이점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골자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거죠. 예정된 보장생산비가 현재 사고 난 시점에서 얼마나 투입됐는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사골자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과연 이제 보장 생산비가 어떤 것이고, 예, 그 투입된 보장 생산비 중에서 경과비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쵸?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경과비율 49.5%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도 그냥 495만 원으로 딱 맞춘 거예요. 제가 그 사실 뭡니까? 파종할 때 얼마 들어가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그것도 틀려도 상관없죠. 하여튼 그 정식점까지 495만 원이 투입된다라고 현재 그 LH농협 손해보험에서 고추 품목 판매할 때 그걸 계산해 가지고 위험률을 계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495만 원이 맞을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오늘 그까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피해가 얼마인가? 예, 요것도 우리가 배무파당 담배시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똑같아요. 거기다 뭐만 더 들어가면 된다? 경과비율, 그죠? 그것만 들어가면 끝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